미국채 2년물이 올해 4회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양적 긴축에 따라 장기채 매물이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사실 나스닥은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지만 어떤 분들은 지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길어지고 있는 박스권 때문에 지쳐가는 겁니다. 최자룡님께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겪고 경험해오면서 느끼는 건 주식은 멘탈이다입니다. 이 멘탈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건 투자에 대한 믿음, 확신인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믿음, 확신이 시기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인덱스 ETF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외식할 때 검증이 된 맛집만 가지 그냥 그런 곳은 잘 안 가는 편입니다. 투자도 이런저런 곳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인덱스 ETF에만 길게 투자하면 당연히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멘탈만 챙기면 되는 종목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험대에서 낙오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사실 현재는 증시가 상승할 호재가 없습니다. 현재 악재 요인들을 정리해보고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고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시작된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로 실적 발표 후 급락을 보이고 있고 빅테크와 기술주는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6% 하락, 나스닥은 2.5% 하락, S&P 500은 1.9%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피바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피바다는 정말 오랜만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모든 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7%까지 급등했었는데요. 현재 2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급등한 이유로는 먼저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예측과 물가 상승이 원인입니다. 미국채 2년물은 드디어 1%를 돌파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4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채 2년물이 올해 4회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양적 긴축에 따라 장기채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반영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바닥이 어디인지를 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지금 그 악재들을 주가에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증시가 어디까지 반영되고 올라갈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아직도 52입니다. 지금 사실 제 체감은 20인데 왜 아직도 52인지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 바닥은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인근 공업지역의 석유시설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해 연료 트럭 3대가 폭발하고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사우디아라비아주도 동맹군은 보복에 나섰고요.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7달러를 돌파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꼭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땐 이상하게 악재들이 계속 겹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인수는 게임 업계 최대 규모 M&A라고 합니다. 블리자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만든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인수로 중국 텐센트 그리고 일본 소니에 이어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게임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게임 시장 확장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인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번 인수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장악력과 콘텐츠, 커뮤니티 및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꾸준히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현재 조정받고 있는 이유와 악재들을 정리해보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 4회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양적 긴축도 올해 진행된다는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를 괴롭힌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상태와 인건비 상승을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어느 순간 이 악재들은 해소되고 갑자기 호재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패닉셀 하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안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10년 뒤 경제적 자유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도 JP모건과 시티그룹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으로 영업비용이 23%나 급증한 겁니다. 지금 이번 실적 발표부터 올해 내내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체크해야 하고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지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인건비 상승과 최악의 잉여난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리스크입니다. 이를 보면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죠. 이 영향을 이겨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지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들이 예상치 못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갑자기 금요일부터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의 댓글로 금융주는 대체 왜 안 사냐고 말씀 주셨었는데 확신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떤 게 맞는 선택일지 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종목에 제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각각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빨간 원에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매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3차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까지 완료했습니다. 5일차까지 주가가 오르나 더 떨어지나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검정 박스권에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어제 3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비중을 67달러에 걸어두었는데요. 67.2달러까지만 내려오고 올라주어서 매수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먼저 3차 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차까지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00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검정 박스권에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매수를 끝냈습니다. 어제 USD의 가장 큰 비중인 종목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며 USD도 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안 올 것 같던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의 가격은 대략 43.1달러 정도입니다. 43.1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3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비중 매수하시면 됩니다. 3차 매수 타이밍 비중은 US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5일로 나누어서 5일 동안 매일매일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댓글 Q&A입니다. 소부자님께서 지금 QLD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나스닥의 하락률이 10% 정도인데 나중에 20%, 25%까지 주가 하락을 할까 싶어서 지금 아주 소극적인 대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월 뒤에라도 지금보다 10%에서 15%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순된 점이 무엇이냐면 몇 개월 뒤에 지금보다 10%에서 15% 추가 하락을 할지 10%에서 15% 상승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팔았다가 함께 살 겁니다. 소부자님께서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매수 안 하고 그 25%까지 기다리셨다가
몇 개월 뒤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단 많은 분들이 다들 해보셔서 알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며 올라가고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 반등에 매수하면 그대로 또 더 하락하는 것을 말이죠. 만약 10번의 마켓 타이밍 예측을 모두 맞추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워렌 버핏보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이자 오른팔인 찰리 먼거 역시 알리바바에 현재 물려 있습니다. 찰리 먼거 역시 알리바바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저가 매수로 먼저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자 수량을 2배로 늘리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찰리 먼거도 못 맞추는 최저점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은 10년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가 15년간 35배 수익률을 올리는 동안 리먼 브라더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그대로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15년 동안 35배의 수익률입니다. 2018년에 QLD는 마이너스 10%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15년간 35배의 수익률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잘 버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올 겁니다. 매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매년 이 시기에 줍줍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락이 와도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팔고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후에 폭락이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 해봤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해 매도해봤지만 제가 매도하면 더 상승하고 저점이라 생각해 큰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해봤지만 매수하고 더 떨어지는 상황을 이미 겪고 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위 0.1%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유명한 슈퍼개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 겪어봤던 악재들입니다.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끼워 맞추는 식인 어떤 호재 뉴스를 가지고 와서 주가를 상승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걸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실 건가요? 그리고 깨달으신 분들은 오즐 웅줍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서 벌써 손절 혹은 패닉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냉정하게 10년 장기 투자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미치겠는데 20% 이상의 하락장, 그 이상의 폭락장에선 대체 어떻게 버틸 건가요? 그걸 버텨야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고 진짜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나스닥과 S&P 500은 결국 오르는지, 그리고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왔을 때 패닉셀 하지 않고 열심히 줍줍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